퇴근길에 집 앞 골목을 걷다가 작은 반찬 가게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진열대 위로 가지런히 놓인 나물과 장조림, 조기구이. 그 옆엔 앞치마를 맨 중년 남성이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더군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기업 마케팅 본부 부장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에서 회의실에서 나를 세우며 전략을 짜고 후배들을 이끌며 괜찮은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괜찮다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어디서 무얼 해야 할지 몰랐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가 아무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공허한 시간을 보내다 아내가 문득 말하더군요. 자기,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건 음식 아닌가? 그냥 우리 집 밑반찬 팔아볼까? 처음엔 웃어 넘겼죠. 하지만 지금 저는 진심으로 이 작은 가게가 은퇴 후에 나를 구원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퇴 준비,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이야기할 때 연금, 퇴직금, 재테크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정체성과 소속감의 붕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회사 부장입니다. 라고 대답하던 사람은 갑자기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다고 해도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반찬 가게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은퇴 후 나를 지탱해주는 등뼈가 되어 주었습니다. 3. 은퇴 후 삶,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례 3가지. 사례 65세 공무원 출신, 지금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김영철 가명씨는 30년 넘게 시청에서 일한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연금이 꽤 나와서 생활비 걱정은 없었지만 늘 무료하다고 했습니다. 뉴스만 보고 집에만 있으니 나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라던 그는 지인의 소개로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 정리부터 아이들 독서 지도까지. 지금은 매일 나갈 이유가 생겨 아침마다 옷을 고르고 운동도 다시 시작했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일이 나를 다시 사회와 연결해줘요. 연금으로는 절대 못 느낄 만족감이에요. 사례 58세 쇼핑몰 창업, 그저 빵 좋아해서 시작했죠. 이정화 가명씨는 원래 화장품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하던 여성 대리였습니다. 50대 초반 조기 퇴직하고 남편과 함께 귀촌하며 작은 빵집을 차렸죠. 처음엔 빵 굽는 게 낭만일까 했지만 SNS 마케팅까지 접목해 지금은 하루 70개 이상 판매하는 소소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은퇴 후라고 꼭 작아질 필요 없어요. 좋아하는 걸로 나를 다시 디자인하는 거죠. 사례 60세 IT 부장, 유튜버 도정기. 박정훈 가명씨는 IT 기업 부장 출신으로 퇴직 후 몇 달 동안 무기력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마디 했답니다. 아빠, 그렇게 말 잘하는데 유튜브 해보지 그래요? 그 말 한마디에 스마트폰, 삼각대 하나로 시작한 채널, 지금은 구독자 1만 명을 넘긴 퇴직자 전용 IT 채널이 되었죠. 월 수익은 얼마 안 돼도 매일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게 제겐 커요. 4. 반찬 가게를 하며 깨달은 3가지. 일상의 루틴이 삶을 지킨다. 가게에 나가고 재료를 사고 손님을 맞이하고 청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모여 하루를 단단하게 채워줍니다. 작은 일도 사회적 연결을 만든다. 손님과 나누는 짧은 대화, 단골이 되어주는 이웃들. 이런 교류가 은퇴 후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삶은 존재감이 있어야 산다. 나는 지금 이 반찬 가게의 주인이고 누군가의 밥상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이 감각이야말로 은퇴 후 가장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5. 결론 은퇴 후에도 무대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무대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대기업 회의실에서 시장, 골목 반찬 가게로, 책상 앞에서 아이들 책장을 정리하는 도서관으로, IT 프로젝트에서 유튜브 영상 편집으로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무대를 꾸릴 수 있습니다. 단, 그 무대를 돈이 아니라 의미로 채워야 오래 갑니다. 은퇴를 앞두셨다면 내가 즐겁게 매일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 질문부터 던져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은퇴 후 삶의 질, 정체성과 역할에서 결정된다. 대기업 부장 은퇴 후 자영업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1. 은퇴는 역할 상실의 위기다. 많은 은퇴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은퇴 후 정체성의 붕괴다. 직장인은 조직 속에서 직책과 역할로 인정받는다. 나는 마케팅 본부 부장이다. 나는 공무원이다. 라는 명확한 자기 정의가 있다. 그러나 은퇴 후 이러한 정체성은 사라진다. 명함도 소속도 불려지는 이름도 없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무기력, 우울감,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 통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2년 이내의 우울감 및 무기력증 보고 건수는 60대 남성에게서 급격히 증가한다. 2. 단순한 자산보다 일상의 구조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은퇴 준비를 자산 준비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은퇴 후 일상 구조의 설계를 더욱 중요하게 본다. 여기서 일상의 구조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사회적 연결성 소셜 CONNECTDNESS 자기 효능 감 셀프 마이너스 에피켓이 정기적 루틴과 활동 스트럭처드 루틴 이 세 가지가 결여되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아진다. 반면 적절한 역할과 소소한 목적만 있어도 삶의 질은 유지된다. 3. 자영업 전환은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은퇴 후 전환 가능한 여러 직업 중 소규모 자영업은 사회적 연결, 정기적 루틴, 성취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다. 사례 대기업 부장 출신 60세 반찬가게 창업. 이 인물은 대기업 마케팅 본부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후 가족의 제안으로 소규모 반찬가게를 창업했다. 창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요리 실력 보유, 평소 가족 식사를 자주 준비하던 경험 활용. 지역 커뮤니티 기반 주부 고객층을 겨냥한 골목 상권 입지 선택. 적정한 초기 투자 약 2천만 원 수준의 소규모 창업 비용. 운영 후 1년 본인이 말하는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다. 시간에 대한 통제감 회복, 매일 출근할 장소와 목적이 생김. 사회적 인정 회복 단골 손님과의 교류, 지역 내 입소문. 심리적 안정 역할이 있는 삶으로 전환됨으로써 우울감 감소. 이는 단순한 생계 유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 사례다. 4. 전문가가 권장하는 은퇴 후 직업 설계 3단계. 자기 진단.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내 건강과 체력은 어떤가? 사회적 연결성 확보. 지역 커뮤니티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가? 소규모 고객이나 대면 접점이 있는 활동인가? 리스크 최소화와 소규모 실행. 초기 자본은 최소한으로 설정하되 확장 가능성은 확보. 실패에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시작. 5. 반찬 가게와 같은 생활형 창업이 주는 장점. 고정된 루틴 형성. 매일 영업시간, 재료 준비, 손님 응대 등으로 시간 구조가 생김. 사회적 접점 증가. 고객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외로움 해소. 자존감 유지. 자신의 노동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느낌. 소규모 투자 가능. 본인의 기술과 노동력을 자본으로 전환 가능. 6. 결론 은퇴 이후 작은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단지 무대가 달라졌을 뿐 연기는 계속된다. 이제 더는 대기업이라는 큰 조직이 무대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내가 나를 위해 무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그 무대는 꼭 크지 않아도 된다. 골목의 반찬 가게도 괜찮고 마을 도서관의 책상도 괜찮다. 중요한 건 그 무대에서 내가 다시 역할을 갖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을 경제력보다 사회적 참여도와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자산만큼이나 삶의 구조와 활동의 방향성을 설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반찬가게 창업은 단지 생계형 선택이 아니라 은퇴자의 존재감 회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지로 해석될 수 있다.